오늘의 주제는 그리움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움을 한 움큼씩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리움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든지 간에 한 움큼씩의 그리움들을 그득히 안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움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조금 무기력 상태에 빠졌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거나 또 멍한 상태, 조금은 위축된 마음일 때조차도 그 곁에는 그리움이라는 근원적인 우리의 감정이 그 옆에 살아있는데도 그것이 그리움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랑한다, 뭐 기대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말들보다도 훨씬 더 넓고 깊고 본원적인 이 감정 중에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움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그 그리움의 종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리움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시간대별로 과거를 향한 그리움 상태에 놓여 있는지, 또 미래를 향한 그리움 상태에 놓여 있는지, 또 근원적인 어떤 생명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겠고요. 또 그리움의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 그 누군가를 바깥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나는 내가 그립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한 그리움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제 내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의 그리움의 단계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움에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그리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훨씬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먼저 이 그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국어에서 굉장히 독특한 감정 단어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나 뭐 철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도 이 그리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뚜렷한 학문적인 개념으로 정립되고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문학 분야에서 그리움이 굉장히 중추적인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만 보자면은 그리움이라는 것은 그립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거든요. 그립다. 그립다라는 것은 뭔가 보고 싶어서 굉장히 애타게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명사로 굳혀진 게 그리움이기 때문에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렇게 이런 명사거든요. 동사로도 써요. 그리다 하면은 뭐 펜이나 연필로 이렇게 드로잉, 그리다, 스케치하다 이런 것도 되고 또 이제 형용사로 치자면은 뭐가 없어서 굉장히 필요한데 기묘한데 없어서 아쉽다 그런 형용사의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동사에서는 이렇게 펜으로 그리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뭔가를 머리로 상상하고 생각하다 이런 동사로도 있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명사 전체에 걸쳐서 15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의 가슴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감정 단어가 그리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정 중에 감정이에요. 그래서 뭐 사랑, 기대, 뭐 걱정, 뭐 갈망, 욕구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이고 더 넓고 깊은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게 그리움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그 감정 단어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총체적인 결과가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올드한 거 아닌가? 그리움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이 그리움은 우리 감정 중에 감정이고 감정의 인솔자격이다.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요, 뭐 그리움의 다른 빛깔일 수도 있어요. 뭐 걱정하고 불안하고 아까 뭐 위축된 마음,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 속에는 더 깊은 곳에 가면은 뭔가를 갈망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자 하는 이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움이 나한테 있다,
이것을 안다면 화들짝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또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는 이 상태가 온통 그리움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온통 그리움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뭐 앉아 있을 때도 그리움이고요, 걸어갈 때도 그리움이에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또 누군가를 보고 있을 때도 그 보고 있는 그 사람도 그리움 덩어리고, 보고 있는 나 자신도 그리움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완전히 그리움 덩어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뭔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지향하고 추구하는 마음의 근저에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만 헤세가 그리움이 나를 밀고 나간다, 그런 영상도 제가 제공한 바가 있지만,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그리움입니다. 내가 그리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그리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움은 어떤 그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감정의 원천적인 본원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마음의 3부작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감정이고, 그 다음에 생각, 욕구예요. 그래서 감정을 크게 정의하자면은 몸이 흐르는 에너지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몸이 외부 반응에 대해서,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보이는 몸의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감정은 그만큼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근원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우리의 어떤 생명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여기에 주목하면 너무 천박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을 잡아야 됩니다. 이 감정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나를 더 윤기나게 삶을 생기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리움의 감정을 이제 종류별로 나눠서 소개를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시간대별로 봤을 때 이 그리움이 나에게는 시간대별로 봤을 때 그리움의 방향이 과거를 향한 그리움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를 향한 그리움에 내가 더 많이 젖어 있는가, 내가 옛날에 그랬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그때는 좋았지, 이런 것은 과거를 향한 그리움이고, 그리움의 약간 소극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그리움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갖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 미래를 향한 그리움이에요. 그 그리움이 미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아가려는 나의 욕구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그리움이고,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려는 어떤 실천적인 그리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 지금 내가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각을 할 때에야만이 그것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그리움도 내가 지금 내가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리움이다, 그 그리움 쪽으로 내가 나가고 싶다, 이렇게 자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세 번째의 그리움은 본원적인 생명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이건 조금 이제 어떤 초월적이고 영성적인 차원에서의 그리움인데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 내가 이러한 일시적인 삶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떤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 이 형체가 사라지면 내가 온 그 생명의 근원적인 자리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근원적인 생명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리움을 이제 방향으로 치자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눠서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바깥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죠. 바깥 대상,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바깥에 있다, 너를 향한 그리움이라든가 그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나한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향한 그리움이에요. 나는 궁금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나. 보고 싶어 하는 나, 되고 싶어 하는 나,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나이가 들면, 또 그때가 되면, 뭐 대학을 가면, 취직을 하면, 또 뭐 4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나는 어떨까? 나는 대상이 궁금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나 자신이 그립다. 이 그리움의 마음을 확인하는 정도가 얼마나 그득한지, 그리움의 대상에 따라서 그리움의 어떤 그리움의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나라고 하는 나를 그리움으로 정의해 보는 것이죠. 그리움이 나를 정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리움을 우리가 분류할 때, 그리움을 이해할 때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움의 단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리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각하고 인식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그리움이 이런 것도 그리움인가? 내 안에 그리움이 있구나를 자각하지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일단 내 안에 그리움이 있다. 눈을 떠도 길을 걸을 때도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그리움이 있다. 나 자신이 그리움 덩어리다. 라고 자각을 하는 단계가 1단계고요. 2단계는 내 그리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내 그리움의 대상은 무엇인가? 바깥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과거인가? 현재인가? 미래인가? 이것을 탐색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탐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움의 단계가 나에게는 몇 단계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삶을 윤기 있게 하고 내 삶의 생명력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시와의 시를 한 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시를 살피시면서 내 그리움의 시간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 그리움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그리움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시화 시인의 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시를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자, 요시와의 이 시인데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 그대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물론 사랑하는 바깥에 있는 대상일 수도 있고요. 또 뭐 근원적인 생명의 세계일 수도 있고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미래에 오고야 말, 미래에 와야 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또는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 여러 가지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라고 하는 것을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이라고 설정할 수도 있고요. 나 자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보고 싶고 나는 내가 더 그립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물속에는 물이나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고 있는 바로 내 자신도 그 속에 있다. 그 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대가 그립다.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만 내 옆에는 항상 내가 있고 그 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바로 나,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바로 그런 존재. 나는 내 옆에 있어도 내가 항상 그립다. 나는 누구인가를 보고 싶구나. 이런 근원적인 나 자신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경우는 제가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해서 그리움의 종류라는 거, 또 그리움은 우리 감정의 근원적이고 본원적이고 가장 그 근원적인 에너지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어떤 감정 속에 어떤 생각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움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 그래서 시간대별로 과거를 향한 그리움인지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움인지 소극적인
옛것에만 그리워하는 것인지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리움인지 또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춘 그리움인지 나 자신을 향한 그리움인지 어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어떤 고향 같은 거 영원한 생명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지 또 그리움의 단계가 나 자신이 그리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무자각 상태의 그리움인지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가를 찾고 있는 것인지 그런 단계의 그리움인지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그 그리움을 자각하고 찾고 실천하는 단계의 그리움인지 나의 그리움의 단계는 무엇인지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름철 더운데 있는 매 시간마다 내가 그리움의 덩어리라는 것을 떠올리고 또 자각하면서 화들짝 깨어나면서 때때로 그리움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또 조금씩 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